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저녁 8시 54분입니다. 미국이 깜짝 하락하고 나서 오늘 그 영향을 아시아장과 현재 유럽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금 전부터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유럽 시장도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기에는 좀 강하게 빠졌었는데, 제가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한 방금 전쯤부터 해서 긴 아랫꼬리가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게 하루 종일 어쨌든 열려 있지 않습니까? 미국 문 닫으면 아시아 열고, 아시아 문 닫으면 유럽 열고, 유럽 문 닫으면 다시 미국이 열고, 뭐 하여튼 유럽하고 미국은 어쨌든 뭐 같이 하긴 하는데, 아무튼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종일 어떤 그 약세와 강세 흐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뭐 미국 시장 강세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아시아장에서는 갑자기 약세가 될 수도 있고, 약세로 올라가다가 뭐 갑자기 다시 뭐 강세로 올라갈 수도 있고, 강세로 가다가 시간에 따라 또 다시 약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튼 시간에 따라 이런 식으로 좀 흐름들이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죠? 어젯밤부터 나오기 시작한 어떤 하락세들은 일단은 방금 전까지 지속되다 일단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요. 앞으로 일단 어떻게 될지 좀 변화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로만 말로만 떠들었는데 이제 그 실제적인 그림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다고요. 유럽 주식시장 같은 경우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 꼬리들을 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미국 선물 시장도 아까 전에 저녁 먹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막 뭐 마이너스 0.4% 뭐 이 정도로 빠지더니 지금 어느 정도 또 약간 회복을 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들을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장 열려 있을 때, 오늘 아시아 장 열려 있을 때는 보시다시피 좀 이 새파란 압력, 그러니까 하방 압력들이 좀 작용을 했다면은 아시아 장 마감하고 유럽 개장한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빨간 기운들, 그러니까 상승의 기운들이 또 조금씩 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일단은 요런 분위기를 좀 일단 말씀을 하고 요런 분위기를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시아장 열려 있을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매도세의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 일본은 휴장이었고, 중국도 오늘 뭐 보시면 상해종합은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솔직히 뭐 이렇게 빨간색들도 좀 보이긴 하고, 홍콩도 약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했죠. 물론 코스피의 약세는 제 생각에는 어제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5% 오른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되돌림으로 빠졌다라고 일단 보는 게 옳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이 새로운 매수세가 다시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 아무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오늘도 뭐 평상시처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은 휴장이니까 볼 거 없고, 중국 같은 경우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제가 보는 중국 주식시장의 중요한 라인은 상해종합 기준으로 여기 정도입니다. 중요한 라인 부근에 오긴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일단 뭐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중국 주식시장보다 일단 위안화가 더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위안화를 더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즘에 그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방 경직성들을 착실히 만들고 추가적인 강세 진행 없이 약세로 진행되려고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음봉의 영향이 커서 그런지 좀 시간이 걸리고 있죠. 올라오는데요. 아무튼 2번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뒤까지 돌려보면 3번, 4번 정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방 경직성들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 그죠? 1190원 일단 이 정도로 마감이 되고, 일단 이 정도로 마감이 됐네요. 정규장에서는요. 아무튼 지금도 그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산 우려는 좀 극복이 된 것 같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숏 보시는 분들이 그죠? 든든해할 그런 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은 좀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 보면서 아무튼 좀 안심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방향성은 여기 어디 박스권이었는데 방향성을 아래로 가지 않고 위쪽으로 가겠다라고 일단 정한 셈이고, 위쪽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어디까지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1200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1200원도 저항이지만 1200원은 솔직히 좀 약한 저항입니다. 그죠?
여기 어딘가가 강한 저항이었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돌파 안착한 겁니다. 85원짜리 85원이 강한 저항이었는데 그걸 뚫었으니까 1200원까지는 수월하게 갈 수 있고 1200원 부근에서 좀 버벅할 겁니다. 요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현재 뭐 달러 인덱스는 특별한 문제 없이 뭐 일단 그냥 그럭저럭 잘 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파월의장 연설로 인해서 그 96 부근에서의 조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버렸거든요. 전 이 부근에서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냐? 말이 안 되지는 않아요. 굉장히 굉장히 어떤 뭐 논리적인 이유를 갖고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파월 의장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 긴축의 속도가 빨라졌다. 그것 때문에 달러가 올랐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상승은 자연스럽긴 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좀 먼 그림, 조금 큰 그림들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게 아무튼 그래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죠? 만약에 지금 이제 96자리가 중요한 어떤 자리였는데, 여기를 돌파 안착한다면, 다음번에 어떤 중요한 자리는 제가 봤을 때 뭐 여기 부근에 여기 어딘가 부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뚫어낸 이상은 요 위에 있는 마디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은 보시다시피 달러가 이 달러 인덱스인데 이게 내려올 때 폭락을 하면서 내려왔잖아요.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런 구간에서 시원시원하게 장대음봉을 뽑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지지와 저항이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좀 매물대가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죠? 옛날만큼 그런 무거운 매물대는 아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래서 좀 위쪽에 좀 매물대 부담이 좀 적긴 합니다. 비교적 떨어질 때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국 2년물 국채금리죠. 단기물 국채금리인데 결과적으로 사실 미국 기준금리와 비스무리하게 움직이는 그런 단기물 국채금리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이제 굉장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이 하나 뛰어나오면서 여기 전고점 자리를 훌쩍 뛰어넘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차트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보이고 있는데 1%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다시 떨어진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분봉상으로 보면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솔직히 뭐 한 번은 주문 실수로 봐주자고요. 그죠? 주문 실수일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방구가 잦으면 머시기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죠. 요즘에 하여튼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자꾸 이 위에 삐쭉삐쭉하고 뭐가 튀어나오고 있고 하여튼 그죠? 환율 방금 전에 보신 이런 금리 같은 것도 빼쪽빼쪽하게 자꾸 뭐가 튀어나오고 있긴 합니다. 이런 점들도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치솟아 썼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만약에 얘가 이제 주문 실수가 아니고 1%인 상태로 뭐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거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금융위기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 금융시장에 무슨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아셔야 돼요. 이런 거를 보시는 이런 걸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걸 맨날 볼 필요는 없는데, 저도 오늘 우연히 한번 그냥 보긴 봤는데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본 김에, 이런 식으로 이 주문 실수인가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는데, 이게 시세가 자꾸 오랫동안 지속돼 버리면 이거는 뭔가 단기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게 터진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단기 금리의 움직임들도 한 번씩은 보면 좋다.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어쨌든 화두는 그거였죠. 하루 종일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하냐 마냐,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의 화두였는데, 아시아장, 한국장 보기 전에 뭐 그와 관련된 잡설 한마디만 좀 풀고 넘어가자면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중에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하긴 해봤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인플레에 대해서 좀 쫄리는 입장이란 말이죠. 바이든 입장에서도 좀 쫄리고, 파월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연임이 되냐 마냐가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쫄렸던 그런 이벤트였나 봐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나름 긴장을 했었었나 봐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나름 한 번 더 해보고 싶었었던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제 추측인데요.
그러니까 연임 결정 나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연하게 긴축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젯밤에 연임 결정 딱 나자마자부터 갑자기 이제 비둘기를 갖다 버리고 갑자기 매파로 갈아탔죠. 어쨌든 뭔가 하여튼 연준 내에서도 약간 뭔가 정치적인 그런 싸움들이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을 굉장히 뭐 깨끗한 기관, 뭐 연준은 약간 어떤 학문기관 같은 그런 기관 정도로 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솔직히 어젯밤에 저렇게 파월 의장이 갑자기 연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정책 스탠스를 바꿔버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야, 파월 의장도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은 정치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어쩌면은 연준도 굉장히 정치 집단 같이 자기네들끼리 경제 지표고 뭐시고 간에 자기네들 한 번 더 해먹기 위한 어떤 이익 집단으로서의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긴 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점들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든도 그죠? 뭔가 바이든하고 파월하고 뒤에서 쑥덕쑥덕 해갖고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 음모론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뒷이야기들을 우리 입장에서 알 수 없는 게 정말 그죠? 정말 높으신 분들은 이런 연준 내나 아니면 연준과 바이든의 어떤 뭐 뒷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죠? 언론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다 보니까 뭐 누구도 알 방법이 없죠. 글쎄요, 나중에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 때려치고 회고록 같은 거 쓰면은 그때 책 한번 사서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그런 재밌는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왠지 연준 야들도 이제 약간 정치 집단처럼 그렇게 좀 간다는 느낌이 조금은 좀 드네요. 뭐 저만의 의심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좀 잡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한번 해봤고요. 한국 시장 넘어왔는데요. 솔직히 이제 뭐 지금 한국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푼 거는 솔직히 한국 시장 별로 드릴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요. 한국 시장 뭐 특별히 오늘 뭐 장대 음봉 하나 튀어나왔다, 뭐 오늘 음봉이 튀어나왔다라고 해서 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냐 모르겠죠. 뭐 그렇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 엄밀히 기술적으로 따지면 이제 여기 있는 고점을 어제 높였단 말입니다. 그죠? 이 자리에서 고점 높여지고 저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상승 추세라는 가정하에 이거는 눌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눌림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눌림으로 봐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의 관점은 뭐냐, 야 아직 400 안 넘었지 않냐, 이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400이라는 자리를 못 넘었지 않냐, 400 밑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뭐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일단 뭐 단기 상승 추세 그럴 수 있다라고 치는데, 니네가 그렇게 힘이 세면 어디 400 한번 넘어봐라, 이게 이제 제가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아직 400 밑에서 뭐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쫄거나 이럴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어제 드렸던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어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간 오늘 뭐 음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되고, 오늘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고, 솔직히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답답한 구간에서, 매물대 빼곡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오늘 음봉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거래량이라도 많이 나와야죠. 그죠? 근데 참 재밌어요, 요즘 움직임이. 보시면 거래량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여기 이 장대양봉 나온 날은 그 전날보다 거래량 줄어들었고, 오늘 나온 음봉은 이 장대양봉보다도 더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만약에 이제 이 오늘 음봉이 진짜 의미가 있었으려면 어제 나온 이 장대양봉을 장악해버렸어야죠. 그래서 종가가 여기 몸통 밑에, 종가가 시가 밑에까지 내려왔었어야죠. 그렇게 많이 하락했으면 의미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아직까지는 일부 상승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러니까 네, 그죠? 상승시 눌림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400 싸움 요거 위주로 우리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잘 빠지고 있으니까 뭐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숏 보시는 분들 계속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 숏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서 굉장히 오래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굉장히 지지력이 많아요. 이 자리 굉장히 매물대가 두꺼운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오늘까지는 수월하게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힘싸움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 점들 정도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만 보시지 마시고 개별 업종 지수들도 한 번씩만 참고하시면 좋겠죠. 최근에 게임주들 막 급등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슨 ETF에 편입됐다 해갖고 게임주들이 막 폭등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런 꼬라지를 보면 일단 폭등세는 일단 잠시 잠잠해졌는데, 솔직히 워낙 강했었던 놈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이나 뭐든 하여튼 이 추세라는 게 너무나 강해버리면 한 번에는 잘 안 죽거든요. 아무튼 뭐 요런 점들 일단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버벅할 수 있죠. 여기 어딘가에서 한 3거래일 4거래일 싸웠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도 단기적인 지지력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제약업종 지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힘이 없긴 없을 거예요. 코스닥 시장 제약업종 지수인데 여기 어디가 넥라인이죠. 여기도 중요한 자리인데 결과적으로 그 추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최근에 시세가 너무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반등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또 추가로 아래쪽으로 진행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니까, 뭐 코스닥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들이 밑에 있는 자리까지 일단 거의 오긴 왔는데, 이 부분에서 좀 싸우긴 싸울 겁니다. 근데 아무튼 힘은 좀 없을 수 있겠죠. 일단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맛이 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그 예전에 셀트리온 이야기 해드린 거 다들 기억하시죠? 셀트리온 같은 거 보시면 뭐 이미 뭐 역배열 추세 중에, 하락 추세 중에 지들이 급등 나온 거라 갖고 솔직히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살펴봤고요. 환율 잘 올라가고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도 아무튼 계속 이 개인들은 일단 오늘의 하락을 상승 중 눌림으로 보고 있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 삼성전자가 그리고 조금 좀 강했다라는 점이 조금 좀 눈에 띄긴 하네요. 일단 삼성전자는 뭡니까? 76,000원짜리에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인식을 했죠. 이 부분에서 싸워야지. 이 부분에서 싸워서 이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야 뭐 76,000원이 뭐 무거운 저항이 됐다 어쨌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일단 멈춘 거죠. 일단 멈췄어요. 근데 하락 추세 중에 지금 요까지 급속히 반등 나오고 멈춰 있기 때문에 솔직히 힘이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런 모습들이 차라리 지금 선물 차트에서 나타나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바랬는데, 그죠? 보시다시피 이런 봉을 만들어 놓으면 이 부근에서 빡빡하게 싸워야 된다고요. 삼성전자처럼 저렇게 시작부터 76,000원이 저항이야 라고 인식 딱 박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저걸 이제 베이스로 깔아놓고 싸우면은 좀 이제 비교적 좀 손쉬운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그죠, 그냥 400이라는 그런 자리 요거 하나만 지금 놓고 싸우는 거라 솔직히 좀 굉장히 싸움이 치열합니다. 차라리 아침에 미국이 많이 올랐어 갖고 갭상승해 갖고 막 한 405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음봉으로 뽑았다면은, 그러면 405라는 자리를 저항으로 깔고 나서 우리가 어떤 싸움에 임하는 거라서 조금 손쉬운 싸움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아무튼 그죠? 좀 뻑뻑하겠지만 일단 싸우긴 싸워야 됩니다. 싸움의 결과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게, 오늘 밤에 미국이 올랐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된다, 오늘 밤 미국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요. 한국은 지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일단 선물 400에 갇혀 있습니다. 선물 400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돼요. 미국이 어쨌건 저쨌건에 일단 싸우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국 시장은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옵션에 관련돼서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음봉 같은 게 그냥 상승 중 눌림일 수도 있다고요. 아무튼 너무 막 김치국 드시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만 400 밑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아 네가 좀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그냥 좀 가볍게 봐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이야기는 마치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고민을 좀 이제 낮에 하긴 했거든요. 일단은 그냥 저는
역시나 그래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일단 나스닥에 일단 계속 주목을 좀 할 생각이고 계속 나스닥에만 일단 좀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요. 나스닥을 그래서 뭐 당장 오늘 밤에 뭐 할 거냐? 일단 당분간 좀 그냥 쳐다보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쳐다보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요거예요. 일단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윗부분에 대한 어떤 저항 테스트나 이런 게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다라는 점, 요게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요. 뭐 만약에 이번 자리에서 제가 못 잡았는데 막 시장이 막 흘러내린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어딘가에서 반등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반등시 매도 전략 써야 되겠죠 언젠가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 그래서 당분간 그냥 나스닥은 구경만 하기로 했습니다. 뭐 추격하거나 그러진 않으려고요. 그리고 뭐 여기가 일단 여기가 어떤 지지선이기도 하니까 이 부근에서의 싸움을 좀 당분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뭐예요? 누가 봐도 명백히 세력들이 뭐 2거래일, 3거래일 이상 어떤 포지션을 매집한 흔적이 있잖아요. 매집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서 아래로 빵 보낸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이런 자리에 비하면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느낌은 좀 있죠. 물론 이런 자리에서 잡으신 대단하신 분들도 계시긴 계시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대부분 여기서 어떤 준비가 잘 안 돼 있어 갖고 이런 몸통 부분에서 다들 허둥지둥 따라가서 이런 음봉이 어젯밤에 세력들이 따라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저는 여기서 뭐 추격은 일단 안 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저는 일단 하기로 했고요.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뭐냐? 오늘 밤 같은 경우는 S&P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일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확인해 놨고 이렇게 밀어놨으면 오늘 밤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에요. 만약에 이제 근데 여기서 오늘 밤에 S&P가 이렇게 조그마한 양봉이라도 보인다 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대응이 또 좀 복잡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면 그죠? 또 무슨 일이 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 점들. 오늘 밤은 일단은 S&P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줘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뭐 지켜보려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 확인이 좀 안 됐으니까 뭐 다음번에 어딘가에서 반등 나오면 뭐 한번 잡아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 뭐 계속 드렸고요. 오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 추세로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계속 잘 보자고 이야기한 게 그죠? 어떤 자산 사이클이 하나가 끝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이번에 유가가 저렇게 꺾이는 게 만약에 추세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원자재 사이클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원자재 사이클 끝나면 뭐다? 그 다음은 통상적으로 어떤 위기가 오긴 왔었다라는 거를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들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생각보다 싼 고점 만들고 시원하게 잘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뭐 오늘 밤에 특별한 이슈도 없고 그래서 또 그리고 뭐 나스닥 오늘 밤에 아무것도 안 한댔으니까 저는 오늘 밤에도 그냥 속 시원하게 빨리 잠이나 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